요즘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날 2명의 승객이 호흡곤란에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뉴스가 있었고, 확장이 불가능한 일량으로 설계된 경전철 차량에 연일 정원의 2배가 넘는 승객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김포 골드라인은 개통하기도 전부터 수많은 뉴스를 몰고 다니는 말 그대로 이슈 메이커였죠.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잡음과 우여곡절이 생기는 건 흔한 일이지만요. 김포 골드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노선이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김포시의 유일한 전철 노선이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가 왜 유독 이슈가 되었고 확장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는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 중인 다른 철도 노선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골드라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교통 측면에서 김포시의 입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포는 서울 서쪽으로 한강을 따라 길쭉하게 위치한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서울 강서구, 서쪽으로는 강화군과 맞닿아 있는데, 강화군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섬지역이고 인구가 적은 걸 감안하면 서울에서 뻗어가는 광역교통축 중에 유일하게 육지상의 도시는 하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학교 사회시간에서는 김포평야를 배웠습니다. 김포는 한강 하류에 있어서 쌀로 유명한 지역이고, 골드라인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김포의 황금들녘에서 따온 애칭이었죠. 1998년에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되는데 이미 김포 인구는 10만 명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골드라인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지금의 사후역 인근 지역이 예전부터 김포의 시가지였고요. 육상 교통망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김포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경의선으로 서울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6.25 전쟁 이후 일산까지 배를 띄울 수 없게 되자 서울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인 48번 국도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한강 신도시 개발 전부터 이미 48번 국도의 정체가 심하다는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996년에는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됩니다. 5호선이 김포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김포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나가던 사람들이 송정역에서 5호선을 환승해서 서울 도심으로 가는 형태로 사람들의 이동 패턴이 한번 바뀌게 되죠. 이 역할을 이어받은 게 9호선 개화역의 환승센터고요. 2003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에 기존 김포시 외곽의 평야지대가 포함됩니다. 교통대책으로 기존의 유일한 도로인 48번 국도를 보완할 김포 한강로를 건설해서 올림픽대로와 있게 됩니다. 지하철 건설 또한 논의되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또는 9호선의 김포 연장을 추진하다가 도중에 한강 신도시 개발 면적이 축소되면서 별도의 고가 경전철을 건설하는 걸로 바뀝니다. 경전철은 무려 2013년 개통 예정이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김포시청 앞에서 들여올 차량을 전시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9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 고가 경전철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약이 지켜졌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김포시 인구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9호선 연장이 사업성이 있다는 계산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9호선이 내량 열차로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포시는 내량 열차에 맞춘 시스템을 전제로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9호선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량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9호선 승강장은 8량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9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려면 8량 규격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9호선 연장 추진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 지원을 포기하고 자체 예산으로만 지하철을 지어야 했던 김포시는 서울시가 요구한 조건들에 맞출 수 없었고 결국 9호선 연장을 포기합니다. 결국 별개의 지하 경전철 노선을 짓기로 결정하는데, 이게 지금의 김포 골드라인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사업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원래 타량 1편성의 열차가 될 예정이었는데 2량으로 축소됩니다. 게다가 열차 증량을 대비해 3량 대응의 승강장으로 지을 예정이었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마저도 열차와 동일한 2량 대응 33m로 축소되죠. 당시에도 시의회 등에서 이에 대한 반대가 나왔지만 이미 고가 경전철에서 9호선 연장, 다시 지하 경전철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몇 년을 까먹은 김포시 입장에서는 경전철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2량 1편성이지만 4량까지 확장 가능한 인천 2호선이나 부산 김해 경전철과 달리 김포 골드라인은 승객이 많아도 확장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죠. 더군다나 김포 골드라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수도권 전철과 같은 규격이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은 열차 한 칸의 길이가 20m 혹은 3m 12cm의 대형 전동차 규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천 1호선이나 다른 지방 지하철은 길이가 18m로 2m가 짧고 폭도 37cm 좁습니다. 경전철인 김포 골드라인은 길이 14m 혹은 2m 65cm로 이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죠.
그만큼 차량에 탈 수 있는 정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적은 사람이 타도 빨리 찰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작 중인 6개 편성이 빠르면 내년 6월에 도입된다고 하니 일단 골드라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김포에 다른 철도 노선을 놓자는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 D 노선이 한동안 핫했죠. 강남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정부에서 받아준 건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건설하는 거여서 김부선이라는 별명까지도 나왔고요. 이미 그보다 먼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논의됐었습니다. 4호선 연장 노선격인 진접선처럼 서울 안에 있는 차량 기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전철을 연장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5호선의 방화 차량 기지를 김포로 이전하고 5호선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방화 차량 기지 옆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일명 건폐장까지 같이 이전할 것을 요구했고요. 문제는 차량 기지의 건폐장까지 기피 시설을 2개나 받는 건 김포시 입장에서도 달가울 리 없었고 결국 5호선 연장 논의는 오랫동안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5호선을 짓겠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김포시는 과거 신도시 교통분담금을 보태서도 골드라인을 겨우겨우 지었었는데 8량짜리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려면 결국은 다른 전철들처럼 국비나 도비 등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 즉 공사비를 들인 만큼 승객이 타고 사회적 편익이 있다는 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과연 5호선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한강 신도시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되었던 지역을 김포 한강 2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발하면서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 김포시장이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5호선 연장이 뚝딱 되면 좋지만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통과 여부가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웃한 지역인 인천시가 5호선의 검단 신도시 경유를 추진하는 겁니다. 검단 신도시도 입주가 진행되면서 서울로 나가는 길에서 교통 대란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김포시 입장에서도 승객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사업성이 높아지니 검단 신도시 경유를 고려하긴 하지만 두 지자체가 원하는 경로가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 노선이 결정날 때까지 또 쉽지 않은 여정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5호선이든 GTX-D든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실제 공사만 해도 거의 10년을 잡아야 하는 걸 감안하면 과연 김포 시민들은 언제쯤 편하게 서울에 나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전차라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